이 친구 대비 이 친구가 얼만큼 저렴한가, 그 간극이 얼만큼 벌어졌는가, 네. 저는 그거를 1순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서울에서, 경기에서 좀 어느 지역이 가장 좀 괜찮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게 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죠, 뭐. 이걸 진짜 많이 궁금해 하나요? 하죠. 집값이 가야 집값이 하는가? 많이 올라서 네네. 좋은 건 알겠는데 다 비싸니까. 아, 서울은 다 좋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곳,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제일 좋은 동네가 일단 제일 좋겠죠. 흔히 말하는 뭐 반포 같은. 네, 뭐 안 되면 뭐 대치동, 뭐 이런 그냥 누가 봐도 좋은 동네. 네, 거기에서 혹여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려고 하겠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저는 반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긴 해요. 이미 열린 거 아니에요? 열고 있지만 네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포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았었고, 네. 물론 이제 강남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신축 뭐 브랜드 대규모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시세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또 반포는 강남구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제일 좋은 동네가 이제 반포다 보니까 그곳이 요즘은 천지개벽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결국은 개포랑 반포랑 초반에 막 경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포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데 앞으로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강도 보이는 데다가 네. 지금 최대 규모의 재건축도 진행하는 데다가 네. 나무랄 데가 이제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배우 수요가 많아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인근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연식이 조금 오래된 곳들이 주변에 입지는 좋은데 많거든요. 뭐 강남만 보더라도 사실은 반포처럼 완전 대규모의 개포동 말고는 지금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아, 저로 갈까 우리도? 근데 그분들만 있냐? 용산에서 내려오고 싶죠. 또 여의도도 또 오고 싶죠. 주변에 있는 모든 곳들 다 관심이 많기 네네. 때문에, 심지어 뭐 마포구 뭐 이런 곳들도 네. 그냥 바로 반포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선이 반포 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포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제일 좋은 돈이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멀게 좀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일반 그렇죠. 분들이 갈 수 있는 수준에서 네네네. 네. 사실 일반 분들이 갈 수 있는 수준이 서울에 거의 없어요. 그렇지 너무 많이 않아요? 올라서. 네. 너무 많이 그리고 올라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보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1급지가 아니어도 참 괜찮아요. 네. 2급지도 괜찮고요. 2급지 내에서도 상품성이 좋고 입지가 나름대로 양호한 곳은 다 괜찮아요. 그것도 개발 호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지역들이 이미 지금 키 맞추기를 다 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해버려서 어디가 정말로 더 좋다? 그냥 일반 구축 아파트끼리 비교했을 때는 이미 줄 서기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변화의 크기만 놓고 보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들은 대부분 다 그냥 다 괜찮아요. 다만 그게 너무 정직하게 시세도 딱 줄서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순으로 해서 네. 좀 검토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서울에서 좀 외곽까지 가면 결국은 저기 상계구역까지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서울의 끝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나머지 도심 더 내부에 있는 것들은 좀 더 비싸고 좀 더 좋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변화의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장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입지가 너무 좋고 인프라가 다 좋은 곳에 이미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곳은 너무 많이 지금 비싼 상태라서 섣불리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재개발이 나을 것 같고요. 규제도 좀 덜 하기도 하고요. 재건축보다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교통호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통호재. 그래서 멀리 진행하는 교통호재 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들부터 뭐 가까이에는 뭐 여의도만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신안산선 지금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곳들은 시간이 지나면 완공될 게 눈에 보이니까 완공이 되면 지금 당장 야 여기가 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 이게 여기 생겨서 여의도까지 한 15분, 20분 만에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을 미리 선점하는 사람들은 있죠. 매매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전세는 그게 미리 선점의 경우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되면 전세가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실사용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게 높아진 만큼 매매 수요로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도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선들이 동북선도 있고 신안산선도 있고 어쨌든 일자리를 지나가는 노선들 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방법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요즘 뭐 GTX 네. 정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멀리 남아 있어서 사실 GTX 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GTX 내려서 지하철 한 번만 또 두 코스만 더 가는 그런 지역들도 결국은 다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역세권이냐 아니냐 여부는 물론 역세권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지역도 전반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TX를 조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들도 두루두루 그냥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꼭 초역세권만 볼 필요는 사실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고 싶은데 네. 뭐 다른 종목을 좀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 같은 걸 선택할 때 네.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는 같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오피스텔 중에 한 녀석은 뭐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조금 유명하거든요. 그 친구가 최근 1년 동안 10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24억이었는데 34억. 그러니까 원래 비쌌는데 되게 상품성이 좋고 좋은 친구인데 그동안 아파트 대비 못 올랐다가 한 번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그런 청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입지가 꽤 괜찮은 곳들은 이제 아파트의 상품성이 좋으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이 서울보다는 그래도 변화가 저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은 이제 일자리가 그냥 다 고정돼 있잖아요. 그쵸. 크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그래도 조금 더 눈에 띄게 변할 수 있는 지역은 판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꼭 판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이 판교로 발령받았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판교에 살 수는 없어요. 한 출퇴근 3, 40분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좀 쉽게 오갈 수 있는 지역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일자리의 변화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현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좀 더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것들 만들 때 자족 같은 것들도 좀 넣거든요. 요즘은 지산들을 택지개발지구 곳곳에다가 넣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성수나 영등포 위주로 있던 지산들이 지금은 뭐 지축지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뭐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뭐 그 옆에 대기 신도시들이, 2기 신도시들이 많았잖아요. 그 곳에 전부 다 일자리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 일자리가 크게 크진 않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그것도 나름대로의 부동산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현재 조금 쾌적하고 약간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이걸 거예요. 구도심에 좀 오래된 걸 살까? 네. 조금은 외곽인데 경기도에 신도시를 살까? 그런 고민 한다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신내동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 할 거예요. 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뭐 동서남북 다 그 고민을 할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성향상 신도시를 좋아하겠죠. 근데 가격은 구도심이 적게 오른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가는데 신도시의 불편한 게 뭐냐면 교통이에요. 네네. 근데 그 교통이 생기는 신도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지역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쪽에서만 살펴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곳들이 네. 구리 갈매지구,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 더 내려가면 하남 미사가 있어요. 입지는 어디가 좋냐? 하남 미사가 좋아요. 근데 하남 미사 교통을 생각해보면 강남까지 올 때 5호선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서 5호선을 탔다가 5호선을 타고 저 강북으로 안 가고 강남으로 가려면 꼭 2번 이상 갈아타야 돼요. 너무 멀거든요. 도시는 좋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8호선 별내선 연장이 되거든요. 이게 많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네. 20분 만에 잠실역을 찍고 잠실에서 강남으로 되게 빠르게 들어갈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은 미사가 다산보다 더 비싸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친구 가격이 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다른 지역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교통이 중요한 게 교통 시간을 줄이는 게 재테크에서 되게 시간 되게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고요. 네. 일자리가 없으면 못 먹고 사니까 두 배로 중요한 교통이에요.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은 뭐예요, 그러면? 지방은 네, 이제 서울 그냥 경기 외에 차 타고 가면 네. 어차피 30분 안에 다 가요. 저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와 서울 했을 때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대구에서는 웬만한 데 이동하면 20분, 30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만나는데 뭐야 30분 걸리면 왜 그렇게 먼 데서 만나? 근데 서울에 오면 30분이면 가까운 데야. 네, 네. 근데 대구 정도면 교통이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지하철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있죠. 대구는 다 차로 출퇴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상권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쾌적성, 그 다음에 네. 학군이 훨씬 더 중요하기도 네. 하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외에 좀 어느 지역 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뭐 전국을 다 알고 계시는, 깨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얘기하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도별로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요. 도별로. 네. 강원도 하면 요즘 많이 여행 가는 곳들은 뭐 강릉, 뭐 양양 여행 그렇죠. 많이 가시잖아요. 생각보다 강릉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오히려 강원도의 대표 도시는 원주거든요. 물론 가까운 건 춘천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 멀리 있는 강릉조차도 가격이 정말 비싸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자리나 도시의 크기 비례해서는 원주가 좀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춘천도 물론 저렴한데 네.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세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원주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경북으로 가볼까요? 네. 경북으로 가면 이제 대구가 있고 이제 네. 경북, 뭐 경산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공급이 좀 많아요. 근데 음. 그 공급에 있어서도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의 공급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한 것들이 많은데 그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약간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가격 자체가 지금 저렴하지가 않아서 네.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소도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인 곳들은 뭐 구미, 포항 뭐 이런 것들은 경산보다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산은 대구의 영향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구미, 포항은 그냥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퇴근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그곳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간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남으로 가면 경남은 정말 많은 도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부산하고 가까운 도시일수록 좋죠. 당연히 그 상승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곳들이 뭐 양산, 김해 이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광역시 대비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창원 같은 곳은 좀 100만이 넘으니까 광역시는 아니지만 도시가 좀 크죠. 그런 곳들도 광역시 대비 조금 저렴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 내려가면 거제도도 있고 그래서 소도시나 이런 곳들은 여전히 저는 뭐를 선택해도 다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도로 가면 이제 뭐 여수, 순천, 뭐 광양, 뭐 목포까지 되게 많은데 이 지역들도 지금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좀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들보다는 조금 더 적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로 가면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 대전 이런 네. 데죠. 근데 지금 세종이 과거 한 6개월 동안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6개월 전에 1년 동안 보면 서울의 3배가 넘는 미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게 뭐 입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우상향을 하겠다 싶고요. 또 대전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또 우상향 하겠구나 싶고, 나머지 청주, 천안 이런 지역들도 사실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다른 광역시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과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비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과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계속 우상향 하겠구나. 그 외에 나머지 소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지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만 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할 수만 있다면 광역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인구가 좀 있는 곳. 네, 당연히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실거주든 투자든 너무 큰 어떤 상승률, 뭐 그런 수익률 기대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소액을 넣어서 좀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원한다. 그러면 소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A, B, C, D, E가 있는데 뭐가 더 좋아요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강동구에 있는 대장을 사는 게 좋을까? 마포구 대장을 사올까? 성동구 대장을 사는 게 좋을까? 그 질문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 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도시를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나중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까 대도시 외에는 이제 현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값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는 좀 인구가 정말 작은 데는 부동산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저는 단순히 인구만 보진 않아요. 그냥 그 도시에 존재하는 돈의 크기를 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 있고 20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의 금액이 전부 다 한 명, 전부 다 1억씩 들고 있는 사람이 10만, 20만 있다고 하면 요거는 딱 2배 차이 날 수 있지만 실제 돈의 크기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서울의 돈의 크기가 전국 나머지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구수랑 다르잖아요. 광역시는 또 광역시 나름대로 돈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구도 크지만 돈의 크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를 때 얘가 확실히 그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돈의 크기가 큰 도시는 3개 꼽는다면 서울, 경기 빼고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는 회사의 오너들, 그리고 그 회사가 위치한 곳들, 그곳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큼 많은 돈을 벌고 있느냐. 수원? 수원? 수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만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막 흩어져 있으니까 해외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남 쪽이 제일 많죠. 일자리 사업체 수도 많고요. 돈의 크기도 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로, 그 다음 여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역까지 정하고 주택을 살 때는 좀 뭘 골라서 사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좋은 걸 사고 싶으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봐요. 달라지죠. 안전하고 좀 좋은 걸 사고 싶은 분들은 제일 좋은 걸 사면 돼요. 상위 10%, 20% 내에서 평당가가 제일 비싼 걸 사면 돼요. 그게 정답지예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뻔한 정답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고 질문 줬을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가격은 항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미 키 맞추기를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3년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부동산은 어떤 주택을 사라. 뭔지 알아요? 어떤 아파트? 네. 어떤 아파트를 사라. 신축 아닌가? 신축도 맞는데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그쵸. 이게 3년 동안 유행이었어요. 맞아. 근데 최근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건 누구다? 허접한 한 채였어요.
물론 그 앞에 1, 2년 동안은 똘똘한 차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게 벌어지잖아요. 간극이. 그러면 요 친구들이 다 따라서 올라요. 그러니까 항상 똘똘한 한 채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시기에는 못난이 한 채가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은 이미 그것도 끝났어요. 못난이 한 채를 선택하는 것도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친구 다 올랐거든요. 지방은 앞으로 못난이 한 채가 대세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지방에 똘똘한 한 채가 엄청 많이 올라온 반면 아직 안 올랐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너무 저렴해요. 말도 안 되게. 막 40평에 50평에 입지도 정말 괜찮은데 평당 700, 800. 이거 과연 말이 되는가? 경기도 외곽에 정말 예전에 7, 800 하던 게 지금 1200 하거든요. 네. 지방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가 무조건 답을 정해두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친구 대비 이 친구가 얼만큼 저렴한가, 그 간극이 얼만큼 벌어졌는가. 네. 저는 그거를 1순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중에서 입지가 제일 괜찮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실수요자분들이 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네. 못 사는 게 아니라 또 안 사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긴 하죠. 내 집 마련 왜 쉽게 못 저는 드디어 이제 생각을 바꿔서 네네네. 지금 이제 거래 직전입니다. 네, 네. 왜일까요? 사실은 네.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 3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을까? 눈물 날 것 같아. 분명히 그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유는 있죠.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당장 집을 안 사도 사실은 살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저의 입장으로 한다면 네.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 네. 사실 대부분 일단 결혼을 해야지 그건 집을 맞아요. 사잖아요. 그건 맞아요. 집이 지금 필요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것도 맞네요. 아니 뭐 누가 있어야 집을 사지. 네. 주변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보네. 집을 왜 안 사냐고. 아니 이거 팩트 아닌가? 네, 맞아요.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 있죠. 네. 실수요자가 지금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그쵸. 충분히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사는 이유? 안 사는 이유? 아마도 과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쵸. 과거의 가격. 네. 맞아.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보는 상태에서 내가 진짜 이 돈으로 이걸 살 수 있었는데 못 사는 금액이 돼버렸고 눈높이를 한참 낮춰서 사는 건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맞아.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맞아. 그거를 누군가가 깨트려 줄 수 없다고 봐요. 사실. 근데 깨트릴 수 없지만 깨지고 있어요, 요즘에. 왜 깨지고 있냐면 그냥 집값만 올라가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 조금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 집값이 내가 밀려날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오르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깨질 찰나예요. 지금 한번 깨졌어요, 사실은. 근데 2년 지나면 한번 더 깨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이 금이 갔다가 팍 깨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야, 2년 지나면 왜 깨져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전세 상승이 컸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해서 그쵸. 5%만 증액하고 더 거주할 수 있어요. 그게 2년 지나면 엔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시세로 전세를 내야 돼요. 그 올라가겠네. 금액의 크기가 올라가겠네.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3, 4억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돈을 한 1억 정도면 어떻게든 밀어 넣을 것 같은데 못 밀어 넣는 상황이 저는 무조건 펼쳐진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됐을 때 집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전세에 거주할 수 있을까?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도 그곳에 똑같은 전세 금액으로 월세를 50만 원 더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를 더 추가하거나 그게 아니면 뭐 올 월세로 가거나 네네. 아니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가거나 네. 그렇게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두 번 깨진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가격인 거예요. 가격. 내가 그쵸. 원하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입지에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네. 저는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보내줘서 정말로 그냥 이거는 투자의 성격으로 조금 불리는 거라도 해야 네.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2011년도 서울, 경기도 4년 동안 내리 하락할 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매주 시세를 모니터링 했어요. 매주 금요일이 딱 되면 빨간불, 파란불이 딱 떴어요. 그 KB 사이트에. 전 매주 금요일날 그걸 체크했거든요. 자, 서울 25개 구, 전부 파란불 하락. 경기도 하락, 인천 하락. 다른 지역들 봤는데 여기는 매주 빨간불이네? 왜 그렇지? 저는 하락하는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오르는 지역 위주로 살폈거든요. 그리고 첫 투자도 당연히 지방부터 했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도권에 해야 돼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 허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네네. 내가 서울만 보고 있으면 이 서울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을 찾으려면 얘가 올라갔다가 언젠간 좀 조정받겠지만 조정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빨리 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면 되게 오랜 기간 보유해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 넘도록 내가 한 번 사이클을 겨우 탈까 말까예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지역의 편견 없이 조금 전국적으로 조금 검토해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열리지 않을까. 네.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집을 그냥 탁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살 때 네. 어쨌든 대출이라든가 뭐 연끌이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요즘에 워낙 규제가 사실 많으니까 받는 네. 데까지는 그냥 다 받아도 네. 뭐 괜찮다는 얘기도 요즘 많더라고요. 연끌 대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꼭 반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만 그만 사세요, 자제하세요. 그 경향이 크거든요. 너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너무 살찔 것 같으니까 그냥 맛있는 건 알겠지만 조금만 자제하세요.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네. 부동산 살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처음 사회초년생이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때 대출 없이 한 방에 내도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잘 없겠죠. 잘 없잖아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대출은 기본이 80이에요. 많이 해주면 90% 나와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고 있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 젊은 여성이에요. 30대 초반에. 최근에 집을 샀어요. 뉴욕에 그걸. 그 사람 유튜브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도면이 있는데 뉴욕 주민? 뭐 그거는 네. 왜 말은 상관없잖아. 예. 좋은 얘기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현관부터 화장실 것만 내 거고.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봤어요. 은행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엄청 위험하고 나쁜 짓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대출은 필요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그걸 살 10% 20%도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신용대출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고 네. 내가 그 시드머니 10% 20%를 모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3년 5년 걸려요. 한 달에 저도 과거에 뭐 70%씩 저축을 했지만 그래봤자 그 세금 떼고 네. 남은 금액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적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은다? 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1,000만 원, 5년 걸리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5년 뒤에 그걸 뭐 시드머니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 정도 금액은 대출 이자가 한 20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약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다 모아서 아파트 이런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살려면 네. 당연히 5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대출을 좀 일으켜서 월세를 줄 수도 있고 5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사실 랭군인 다른 분, 짬분님, 김짬분님 채널에서 네. 돈
빌리는 거라고 네. 하는 멘트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 어떻게 보면 대출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얘기 네. 한 번 더 좀 정리 좀 해주신다면 아. 제 책을 받는 영상 중에서 가장 좋은 영상 탑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은행 지점장님 전화가 와요. 음. 뭐 지금 이제 부동산들 많이 올랐고 네. 또 뭐 상업용 부동산들도 많이 올라서 요거 그냥 대출을 일으키면 옛날에 대출 요만큼 있었는데 시세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대출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출 더 해주겠다고 전화가 와요. 금리가 뭐 한 3%좀 된다고 보자고요. 네네. 그럼 그걸 받을 건가 말 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줄게요. 네네. 3% 금리에 네. 받으시겠어요? 예전에 저라면 네. 절대 안 받고 네. 무서워 일단 3%가 얼마야 도대체. 지금이 저라면 네. 땡큐죠. 뭐 1억에 한 20만 원, 30만 원 잡았을 때 10억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저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압박감 느껴지죠 뭔가. 장난 아니게 압박감이죠. 이걸 내가 현명하게 굴리지 못하면 압박감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금액이 커서 압박은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1억 5천, 2천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국은 뭐냐면 대출 이자는 여차하면 고정금리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저 옛날에 신용대출 했을 때 5.2%였거든요. 네. 근데 고정금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5.2%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굴릴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맞아. 사실은 무서움의 대상 자체가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자신인가에 대한 게 무서운 거겠죠. 내가 지금 현재 3% 이율보다 높은 수익률만 만들면 맞아. 이거는 웬 떡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내가 돈을 굴리는데 네. 1년 동안 3%의 이익을 못 내느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처음엔 못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역량을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대출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싫다고라고 말은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뭐 3%든 4%든 네.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 네. 매달 생돈이 나가니까. 과연 내가 그거 못 갚는 거 아닌가? 네. 최근에 제가 지자장님 전화를 받고 네. 아, 예, 그러시면 대출 조금만 더 해주세요. 대출 좀 받았어요. 네. 그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또 보내줬어요. 그 돈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 돈을 보내줬는데 얘가 또 돈을 가져왔어. 돈을 또 무럭무럭 가져오잖아. 얘들아 이리 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더 주겠대. 3% 금리로. 저는 여기는 수익률이 200%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돈을 그냥 은행에 있던 돈을 이렇게 그냥 패스해 준 것 뿐이에요. 길만 열어줬거든요. 네.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 돈만으로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대출은 일단 위험한 게 아니다. 그거를 맞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내가 이제 공부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거나 사서 대출을 일으키고 하는 건 위험하죠. 뭐 당연히 잘못된 예.